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순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전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아주 더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았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받았던 대선 지지도를 보면은, 요건 이제 코프라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조사한 것인데, 지난해 말에 실시한 것입니다.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당시 지난해 말에 한동훈이 47, 이재명이 42였어요. 그 다음에 적합도 조사도 보면은 역시 똑같이 한동훈이 우위로 나옵니다. 한동훈이 45, 이재명 41.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코프라 조사고 지난해 말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해 말 금년 초에 TV조선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양자 대결을 실시했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한동훈 38, 이재명 38.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도 보면은 20대에서는 한동훈이 그때 앞섰었죠. 32대 24. 30대도 약간 앞선 걸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이 막 들어왔을 때 상당히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었다. 자, 이런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상당히 지지도 자체가 좀 탄탄한 면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사가 있었죠. 올해 1월 초에 역시 신년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기관인데 펜앤드마이크가 이제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해 말에 실시한 데서도 보면은 적합도 조사 한동훈이 46.1, 이재명 44.1로 한동훈이 앞섰습니다.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자, 그리고 중앙일보가 비슷한 기간에 중앙일보가 한국글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12월 28일에서 29일 조사도 보면은 장래 대통령 가문은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24%가 한동훈, 22%가 이재명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이때 한동훈이 이재명을 최초로 앞선 이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등장하면서 더욱 돌풍을 일으켰다. 물론 법무장관 시절부터 팬덤이 형성되고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그대로 그냥 가속도가 붙었던 이런 것이고, 거품이 아닌 것이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63%의 압도적으로 찬성을 얻어가지고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때 받았던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뿌리가 있는 저변이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1월 하순과 2월 초에 걸쳐서 실시한 이것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자 대결.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 다자 대결이 있는데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한동훈이 앞선 이런 것들이 막 쭉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42.1, 한동훈이 47.8로 1월 22일에서 23일 조사와 2월 5일에서 2월 6일 조사, 이걸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1월 20일에서 23일 날 42.8이었다가 한 일주일 좀 지나서 47.8로 5.0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이재명은 45.9에서 42.1로 3.8% 하락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한동훈이 크게 앞선 48.2 대 이재명 42.8, 인천 경기도 이렇게 47.0 대 41.6으로 자,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앞선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총선은 국민의힘이 패배했는데 당시 분명하게 이건 나름대로 여론조사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갤럽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조사 기관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게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는 대단했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각도로 보면 역시 이제 정권 심판, 정권 평가 이런 것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기 대선으로 가서는 이제 총선하고 좀 다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예를 들면 당 운영 평가.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이재명이 막장 공천을 막 하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당 운영 평가에서도 보면 이제 한동훈이 앞선 걸로 44, 이재명 40. 대선 적합도로 가면 이재명이 좀 앞선 걸로 37, 34 이렇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MBN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자, 다양한 기관들이 조사를 했어요. 다양한 매체가. 요거는 이제 2월 5일에서 2월 6일입니다.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했는데
양자 대결은 거의 어김없이 이즘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크게 앞선거로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42, 그 다음에 이재명이 36으로 6.2%포인트 앞선 이런 결과들이 그때 뭐 다수의 기관에서 나온 바가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한동훈이 47, 그다음에 이재명은 33 이런 식입니다. 무려 14%포인트 앞서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총선은 이제 이때로부터 조금 지나서죠. 1월, 2월, 3월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3월 초 지나서부터 급격하게 여론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바가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쭉쭉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발 악재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체에 있다고 보고, 무슨 뭐 대판 논쟁이니 뭐니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 부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조국이 등장하면서 이 민주당에서 빠져나가 있던 이런 층들, 국민의힘으로 붙지 않고 떨어져 나가 있던 층들이 이재명의 실망에서, 민주당의 실망에서 나가 있던 자들이 조국으로 그냥 가버린. 그래서 그 둘이 합쳐지면서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그런 결과, 어떤 그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강했다. 한동훈에 대한 높은 지지와 별개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결과를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요건 뭐 3월 달에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여전히 3월 초입니다. 한동훈이 24, 이재명이 23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앞서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재명 조국을 합친 것보다 한동훈이 높았어요. 서울에. 뭐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여기 이제 중도도 보게 되면 한동훈과 이재명이 20대 20으로 같았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과 조국이 20대 20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3월 초까지만 해도 중도층에서 지지가 같았다. 이런 거 이력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민주당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조만간에 이 당시에 이 상황보다 더 한동훈이 크게 더 앞서는 이런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NBS 조사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가 특히 눈길을 끄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죠. 그래서 4%포인트가 빠졌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한참 시작하고 있고, 뭐 여론도 조금씩 보도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포인트가 빠졌어요. 25에서 24로 빠져가지고 최악으로 빠졌다. 의석수 175석인 민주당이 완전히 그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눈길 끌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아마 내부에서 원심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여론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것은 이제 당이 지금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이재명 1극 체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해 있고,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해 있다. 그것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음에도 당 지지도가 오히려 1%포인트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한 이런 그 현상은 역시 지난 전당대회 기간 때 친한과 친윤, 또 친한과 반한 세력 간에 상당히 격하게 붙었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것이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승한, 승리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니까 반한 세력이나 친윤계들이 좀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